이게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꿀팁을 알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어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했어요. 자, 오늘은 5억대 서울 빌라 하나로 월 500만 원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 무주택자나 또는 1주택자였다면 바로 입찰하고 싶은 대박 물건입니다. 제가 10년이나 걸려서 깨달은 전략을 담았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거 입지가 완전히 미쳤어요. 입지가 완전히 미쳐서 사실 경매 물건 개요하기 전에 입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입지를 보시면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빌라인데 홍대 입구 아시죠, 여러분? 2호선 홍대 입구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걸으면 318.6m, 도보로 4분밖에 걸리지 않은 곳이에요. 홍대 입구는 정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서울에 오면.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저도 가끔 놀러 가기도 하는 그런 핫플이잖아요. 이런 곳에 걸어서 4분도 채 안 걸리는 이런 곳에 5억 원대에 저희가 살 수 있는 빌라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 대박 물건입니다. 2025 타경 51214 다세대 건물이고요. 마포구 서교동 346-49번지의 2층입니다. 감정가가 6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번 유찰이 돼서 80%의 가격, 그래서 최저가는 4억 9,360만 원, 거의 5억대에 한번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이고요. 여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정은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다세대 건물인데 글쎄 보면 토지가 17.1평, 굉장히 넓죠. 토지가 넓고 건물 면적은 24.5평으로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그런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고요.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현관이 있는 그런 2층이고, 여기 도면을 보면 침실 3개에 거실하고 주방이 굉장히 넓고, 보세요.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3룸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 3룸 중에서도 화장실이 2개인 빌라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입지가 어디? 홍대 입구 2번 출구에서 4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빌라예요. 제가 지금 좀 홍보는 했는데 어쨌든 구조도 좋고 굉장히 위치가 좋다. 이제 그 경매 물건지를 이제 보면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사진, 사건 내역, 기일 내역, 현황 조사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현황 조사서 한번 볼게요. 현황 조사서는 여기 이제 사건 번호 나와 있고 경매 물건지 주소, 여기 점유 관계가 중요하죠. 어떤 점유자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점유 관계를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 별지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소유자가 있구나. 근데 임차인도 또 있네. 예,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기타 내용에 보면 이건 목적물의 전입 세대를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상 2층으로 전입신고한 주인 세대가 정우선이 있다. 2층에 주인이 있다. 그리고 층 기재 없이 전입신고한 세대주 정형자가 있다. 아, 정형자님은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입 세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점유자로 추정하고 청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경매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물건 명세서예요. 이제 물건 명세서는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이 지방법원, 해당하는 이 법원에서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물건은 서부지방법원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건 이거 최선 순위 설정. 이게 바로 어 최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권리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15년 9월 25일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이게 보면 아마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 2015년 요게 근저당이 최우선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현황 조사서에서 정영자라는 분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전입이 돼 있어서 임차인에 등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제 전입을 했나, 날짜가 중요하죠. 보면 2021년 9월 27일 보면 최우선 권리인 근저당권 2015년보다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2층에 전입한 사람이더라도 최선 순위의 그 근저당권보다 뒤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떠안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지 그 내용으로 돌아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보면 토지가 17.1평, 건물이 24.5평이고 이렇게 평면도가 그 화장실 2개에 침실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던가 상대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리면 사실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어떤 이제 권리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경매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5년 9월 25일에 중소기업은행에 잡힌 근저당, 이게 제일 우선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 조사됐던 정영자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되는지 보면 인수되지 않고 소멸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아마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소유자를 찾아가서 명도하는 요런 정도의 후속 절차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화면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 수익률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실제로 이 물건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실제 거래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그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니까 빌라의 매매를 선택을 해서 마포구 서교동 위치를 찍어봤어요. 뭐 서교동이 넓긴 한데 아까 경매 물건지가 있던 서교 초등학교 옆 바로 여기죠.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이 주변으로 빌라 매물이 지금 이제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빌라 매물이 이 홍대 입구 이 우측변으로 많지가 않아요, 일단. 많지 않은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바로 서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게 보면 3억짜리 빌라가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바로 경매 물건지 그 건물의 반지층에 있는 투룸이 나왔더라고요. 예, 같은 건물에 있는 이제 지하가 반지하가 나왔는데 여기는 방 2개예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조그맣죠. 그거를 이제 경매 물건은 쓰리룸에 화장실 2개인데 그게 절반 정도 되는 빌라가 그것도 반지하가 지금 3억에 내놔져 있다. 라는 얘기고 제가 이 부동산하고 통화를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을 제가 사는 사람처럼 해서 물어보니까 이 건물의 1층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상가처럼 주인이 월세를 내놔서 월세로 이제 상가 세입자를 찾고 있대요. 근데 상가 월세를 얼마에 내놓은지 아세요? 글쎄? 400만 원. 무려 400만 원에 그 1층을 상가 월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임대 수익할 때 좀 참고해 볼 만하겠죠. 자, 여기 말고 이 근처에 다른 데를 좀 보니까 여기를 찍어 볼게요. 이 위치 저희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멀죠. 먼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6억 2천이에요. 매매가가. 이걸 평형으로 바꾸면 전용으로 보면 전용 24평, 22평이죠. 경매 물건이 24평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또 화장실 3개, 아니, 방 3개, 화장실 하나예요. 경매 물건이 훨씬 낫죠. 거리나 그런 입지로 봤을 때. 그런데도 6억 1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매로는. 그러니까 지금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6억 1천은 굉장히 좀 싸게 잡힌 것 같고 지금 한번 낙찰이 돼서 5억 원대에 이제 최저가가 5억인데 거기에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그 대박 물건을 잡은 거죠. 거의 시세 차이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가는 수익률을 보고 계산을 하지만 5억대 초반 되면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근데 수익률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진짜 10년 만에 저희 경험으로 깨달은 그 꿀팁 한번 들어갑니다. 바로 에어비앤비로 빌라를 세팅하는 거예요. 사실 에어비앤비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이제 서울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에어비앤비도 늘고 호스텔 이런 데도 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경매물건 입지 기억나시죠? 홍대 입구에서 도보로 4분. 정말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울에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에어비앤비로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10년 동안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저희 10년간 공부하고 했던 거를 기반으로 제가 5월 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첫 숙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숙소를 오픈한 지역은 동작구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입지로 봤을 때는 동작구가 뭐 당연히 1입지도 아니고 2입지도 아니고 한 3입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용감하게 좀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잘 해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니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은 5월 8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친 건 아니지만 5월 달 수익 보십시오. 427만 원입니다. 제가 가진 이 동작구의 건물은 2층이었고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보다 조금 작고 화장실도 하나였는데 일단 지금 6월 20일까지 지금 한 달 장박이 예약이 되면서 풀이 돼 있고 어쨌든 400만 원 넘는 수입을 제가 앞으로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3입지 정도인 동작구에 방 3개 화장실 하나를 이제 막 신규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얻었다고 봤을 때 홍대 입구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에어비앤비는 어떨까요? 그거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그간의 걸 토대로 해서 해보면 일단은 제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한다면 월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월세를 낼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게스트가 나가 있을 때 청소하는 그런 이제 청소로 알바를 하는 그런 비용을 정도를 빼면 최소 500에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이 수익률은 제가 뭐 여러 가지 건물이든 다가구든 뭐 이런 것들 수익률 계산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 수익률 계산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엑셀에 보이는 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뭐 매매든 경매든 이제 물건을 볼 때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제 표를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표이고요. 일단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물건이 지금 낙찰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낙찰가 4억 9,360은 일단 현재 80% 떨어진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가를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할 때 얼마나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나 순수익이 되냐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먼저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이제 경매 최저가 4억 9,360이고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나가죠. 세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는 사람이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냥 무주택자가 구입을 하는 기준, 그래서 1주택이 되는 1.3%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3% 취등록세를 내게 되면 640만 원 정도 취득세가 나가고요. 기타 비용으로 주인이 살고 있는데 명도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럼 매가 총합은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초기 실투자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40% 받을 때부터 60, 70, 80, 85, 뭐 90%까지 대출 실행 비율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게 그려진 표인데요. 사실 서울의 주택은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40% 정도 나올 때로 좀 보수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40%가 나온다면 대출이 한 1억 9,700, 2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초기 실투자 비용은 약 3억 정도 들게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출이 60%를 받을 수 있다, 나는 하게 된다면 실투자 비용은 2억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를 그냥 내놨을 때입니다. 월세를 내놨을 때 제가 동네 부동산들하고 이제 몇 개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3룸에 화장실 2개면 보증금 5천에서 월세 150에서 180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보증금 5천에 18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걸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대출이자 4.5%를 내고 나게 되면 월 순수익은 약 106만 원이 되네요. 106만 원. 이렇게 됐을 때는 연간 한 1270만 원 벌게 돼서 나의 순수익률은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5% 수익률, 한 달에 100만 원, 내 돈 3억 넣어서 100만 원 받는 이런 투자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제가 제안하려는 게 이게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꿀팁 말씀드렸고 에어비앤비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의 경우에요. 매입 비용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랑 같죠. 그래서 대출 40%를 받으면 내 돈 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직접을 운영을 해서 홍대에 있는 3룸 그리고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순수익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순수익 600만 원을 잡으면 대출이자 74만 원을 빼고 나면 얼마인가요? 보면 526만 원, 526만 원이 한 달에 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79%가 됩니다. 어때요? 한 달 500만 원, 연간 6,300만 원, 거의 뭐 대기업 사원의 월급에 맞먹는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이란 수익입니다. 이게 대출을 60%를 받는다면 이자를 조금 더 내게 되겠죠.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489만 원, 거의 500만 원에 해당하는 순수익을 얻게 되고 수익률은 28.6%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월세로 냈을 때보다 어때요? 그냥 월세로 냈을 때 5% 대비해서 핫한 홍대 입구라는 입지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 수익률 20.8%의 경매 대박 물건인 겁니다. 5억대 서울빌라 하나로 500만 원 어떠신가요? 이런 간단한 경매 지식과 투자 경험이 있으면 이런 물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경매 공부 전혀 하지 않고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경매를 입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낙찰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우울한 시기를 5년 정도 보냈죠. 결국 7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 때문에 부동산 경매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저처럼 뼈아픈 실패를 보시지 않게 저의 경험과 노하우 앞으로 많이 나눌 테니 자산러너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